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중국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과 또 트럼프 2.0 시대의 본격적인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 주식장이 불안정한 국면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이 중요한 미국 테크주들을 중심으로 한 주가가 그야말로 등락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도 만만치 않게 충격적인 뉴스가 최근 있었는데요. IRP나 연금저축펀드 또 ISA 계좌에서 꾸준히 미국 ETF를 모아가는 투자자들에게는 폭탄 같은 발표였습니다. 바로 이런 절세계좌들의 과세 이연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미국 등 해외 ETF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소식이었죠. 이중과세 이슈까지 나올 정도이고 또 당장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실제로 15%의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절세 혜택 누리겠다고 들어간 계좌에서 이중과세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소개하는 미국 기술주 중심 지수 추종 ETF들의 경우는 직투를 해도 좋고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한다고 해도 분배금 자체가 1% 미만으로 아주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 또 ISA 계좌에서 운용하는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요, 현재로서는 그대로 과세 이연과 절세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많이 출렁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또 동시에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테크 섹터 관련 ETF 2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ETF에 투자 중이라면 특히 올해 투자에 앞서서 항상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2018년 초반에는 감세 정책과 경제 성장으로 상승했지만요. 2018년 3월부터 관세 부과 발표 후에 변동성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에서 12월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또 미중 간의 무역 긴장으로 S&P 500의 연간 상승률은 2015년 이후에 첫 마이너스 성장으로 마이너스 6.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월에 미중 협상의 기대감으로 반등이 시작되다가요. 5월에는 다시 관세 25% 발표로 S&P 500 지수가 다시 거꾸로졌죠. 그러다가 2019년 10월에 무역 합의가 이뤄져서 그의 S&P 500 지수는 2013년 이후에 최고 상승률인 28.9%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패턴을 기억하고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지수 ETF 2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대표 ETF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를 떠올리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욱 미국 테크주로만 이루어진 ETF가 있습니다. 바로 VGT ETF입니다. QQQ가 운용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성장 ETF라면요. VGT는 순수하게 IT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VGT는 미국 대표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에서 지난 2004년에 상장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섹터의 대형 중형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딥시크와 트럼프의 영향 등으로 2월 3일 현재 주가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2월 3일 종가 기준 607.85달러이고요. 운용 수수료는 0.09%로 저렴한 수수료가 큰 장점입니다. 중국 AI 모델 딥시크의 순기능으로 AI 관련 소프트웨어 섹터가 많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VGT의 소프트웨어 쪽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가장 비중이 큰 섹터는 반도체 섹터로 29.50%, 다음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섹터로 19.50%, 또 하드웨어 스토리지 섹터가 18.90%,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15.60%의 비중입니다. VGT는 319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상위 3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애플로 17.04%, 엔비디아가 14.94%, 마이크로소프트가 12.96%로 이 세 종목이 각각 10%가 훨씬 넘는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성 종목당 차지하는 비율의 편차가 굉장히 커서요. 구성 종목 상위 5위부터는 2%가 채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볼까요? 지난 2004년 상장한 이후에 연평균 13.60%의 수익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수익 성과는 더 좋아서요. 25.67%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엔 QQQ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금융 섹터를 제외한 상위 100개 대형 성장주로만 구성이 됩니다. 물론 QQQ의 가장 비중 있는 섹터 역시 IT입니다. QQQ는 2월 5일 종가 기준 526.85달러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딥시크와 트럼프 정권의 관세 리스크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조정 국면인데요. QQQ는 한 주당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수수료도 0.2%로 단순한 지수 추종형 ETF치고는 꽤 비쌉니다. 이런 니즈를 파악해서인지 QQQ와 같은 자산운용사인 인페스코에서 QQQM을 지난 2020년에 출시했는데요. 주가가 QQQ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또 운용 수수료도 더 저렴해서 투자 접근성이 좀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VGT와 QQQ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듯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두 ETF의 운용 수수료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단순한 숫자 같지만 매년 복리 효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둘 다 미국의 기술주로 이루어진 ETF로 알려져 있지만요. QQQ에는 있고 VGT에는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술주지만 다른 섹터에 속해 있는 몇몇 기업의 경우 기술주 섹터만 담는 VGT 포트폴리오에는 없는 건데요. 아마존과 테슬라는 자유소비재, 구글과 메타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속해 IT 기업만을 담고 있는 VGT ETF에는 없습니다. 구성 종목수가 VGT가 월등히 많은 319개 종목으로 모두 테크 섹터의 대형 중형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QQQ는 금융 섹터를 제외한 102개의 미국 상위 대형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VGT가 상위 개별 종목당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상위 세 종목의 비율이 각각 QQQ의 2배 가까이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엔 QQQ VGT와 유사한 국내 상장 ETF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와 유사한 국내 상장 ETF들은 얼마 전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최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경우 운용 보수율을 0.0068%로 조금 낮추었지만 최근 분배금 역시 낮아졌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VGT ETF와 유사한 국내 상장 ETF로는 지난 2023년 삼성 자산운용이 상장한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ETF의 순 자산 규모는 222억 원입니다. 두 ETF 모두 연 배당률이 1% 미만이라 성장을 목표로 한 ETF들입니다. 이제 연금 계좌에서 분배금이 많다는 건 더 이상 장점이 아니니까 오히려 연금 계좌에 적합한 ETF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수익 성과는 VGT는 23.71%,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는 25.59%로 2%가량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크주 중심의 조정장이라 1개월 이내의 성과율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이나믹한 조정장으로 인한 매수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매수 시점을 잘 주시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볼까요? VGT의 319개의 종목에 비해서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의 구성 종목 수는 71개로 훨씬 작습니다. 구성 종목 상위 10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VGT가 59.71%,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가 61.01%로 비슷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최근 큰 폭의 조정장을 겪고 있는 종목들과 또 브로드컴, 세일즈포스, 또 오라클, 액센추어, 서비스나우 등 최근 유망하다고 평가되는 종목들이 상위 종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미국 테크주 중심 지수 ETF 두 개를 정리해 봤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와 미국 S&P 500에 속한 기업들 가운데 중대형 기술주들로 이루어진 VGT ETF, 이 대표적인 미국 테크주 중심 지수 추종 ETF 두 개를 비교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릴 테니까 나는 어떤 ETF가 적합할까 생각해 보시죠. IT 섹터 중에 대형주 319개로 이뤄진 VGT의 가장 큰 장점은 0.09%라는 낮은 수수료입니다. QQQ는 0.20%의 수수료인데요. ETF의 연평균 수익률이 12%라고 가정했을 때 운용 수수료가 0.09%와 0.2%의 차이는 장기로 갈수록 생각보다 벌어집니다. 1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할 경우에 20년 뒤에는 수익 차이가 18,000달러 이상 벌어집니다. 반면에 QQQ의 장점은
장점은요. VGT에는 없는 테슬라, 아마존, 또 구글, 메타가 구성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AI 르네상스 시대에 살고 있고 트럼프 정권의 수혜주들이기도 해서 이 종목들이 빠진 게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QQQ를 택하시되 QQQ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QQQM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어쩌면 트럼프 이전 정권보다 그 부침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요. 한편으론 그만큼 매수 시점을 잘 파악해 들어간다면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 시점 파악이 쉽지 않다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조심스러운 전략을 추천합니다. 그럼 적절한 매수 시점이 올 때 들어갈 만한 미국 지수 추종 ETF들에 대해 정리해본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최적의 매수 시점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